아이들이 이제 절대평가다라고 하다 보니까 영어를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인식 자체가. 어머님들도 빨리 끝내면 되겠지. 영어 뭐 금방 끝내고 수학과학 하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이런 식의 사고는 좀 금물이다.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의 저는 조선에듀 방종인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어머님들이 수학 이해에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죠. 영어 교육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영어 교육법과 사교육 선택법에 대해서 말씀 주실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KNS 어학원 김치삼 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장 최근의 변화는 아무래도 2018학년도에 반영된 절대평가가 아닌가 싶은데요. 영어 절대평가에 따라서 공부법이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영어가 절대평가 됐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인식이 많으냐면 쉽지 않겠냐. 90점만 맞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이제 재수생들은 예전 절대평가 이전에 상대평가로 이제 공부를 하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재수생들은 이제 영어가 굉장히 쉽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절대평가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쉽게 이제 좀 접근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실제 좀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지금 이제 고3들 같은 경우에도 절대평가니까 뭐 고3 때 돼서 조금 해보면 되겠지 이랬던 친구들이 막상 발목을 잡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네. 절대평가임을 유념해 두지 말고 학습을 준비해라. 그렇죠. 네, 중요한 거는 뭐 절대평가가 되든 안 되든 그냥 끝까지 영어는 좀 계속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주요 과목이고 이제 제가 드신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절대평가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영어를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인식 자체가. 어머님들도 빨리 끝내면 되겠지. 뭐 나중에 하면 되겠지. 영어 뭐 금방 끝내고 이제 뭐 수학과학 하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영향을 많이 줘요. 국가적으로도 보면 이제 이과 중심으로 많이 흘러가고 또 의대 정원 확대라든가 또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이공계를 또 선호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수학과학 쪽을 좀 많이 하고 영어를 좀 라이트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자유학기라는 거예요. 꿈과 끼를 향상시키는 자유학기다 이렇게 되는데 정말 자유학기니까 정말 자기 꿈과 끼를 향상시킬 수 있겠지만 이제 꿈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PC방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이 자유학기는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는 거죠. 너무 논다. 너무 제끼고 왜냐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시험을 보고 내신 공부도 하고 긴장감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유학기니까 뭐 놀아도 된다 시험도 없다 그러니까 애들이 학습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절대평가도 있고 자유학기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예전보다 조금 더 학습을 좀 쉽게 영어의 경우 그렇게 보는 경향이 조금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아이들 자유학기 이렇게 돼버리니까 정말 라이트해져 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 우리 애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영어 하는지 알 수 있나요? 중학교 때? 없죠. 알 수가 없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주도에 있는 학생이 90을 맞으면 성적표 A가 나옵니다. 강남에 있는 뭐 숙명여중, 대청중 이렇게 너무너무 이제 어려운 학교 그 학교에 90을 넘은 학교도 보면 애들 A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A인 거야. 다 A인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 아이가 몇 퍼센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보통 이제 그 중학교 1학년들이 학교에서 90점이 넘는 비중이 많은 학교는 75%가 A예요.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90이 넘는 애들 7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A가 나왔어. 애는 어떤 생각 가질까요? 굉장히 흡족해합니다. 근데 엄마는 어떤 생각 가질까요? 앞만 봐도 제가 잘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그러면 잔소리를 하게 되죠. 그럼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때부터 어떤 생각 같냐면 엄마는 왜 나를 무시하냐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2학년 때 되면은 어느 학교든 어느 지역이든 막론하고 1학년 때보다 영어 90점 비중이 한 반토막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실감하는 점수가 나오겠네요. 근데 2학년 때부터 애들이 점수가 좀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아이들은 기가 죽고 엄마는 그거 봐라 내가 뭐라 그랬냐. 그러니까 아이도 열받는 거지. 인정하기 싫지만 얘네들이 또 뭐가 있죠? 가오만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불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엄마는 엄마들이 열받고 아이는 아이들이 열받고 이게 가정불의 원인이 되니까 공부를 하냐 안 하냐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엄마들은 이제 아이를 더욱더 이제 좀 속된 말로 쪼기 시작하고 아이는 또 엄마가 너무 싫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럼 중학교 때 우리 애가 A가 나왔다. 90이 넘었다. 그럼 고등학교 가면 걔가 1등이면 나올까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90이 나와도 고등학교 가고 5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97점, 95점 하던 학생들인데 한 녀석은 진짜 99점 전교 1등을 했고 한 녀석은 진짜 한 50점대가 나왔어요. 그럼 중학교 때 같은 성적대였는데 거의 이제 A였는데. 고등학교 때 네, 확 차이가 그렇죠. 나는 A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차이 나는 경우에 어떤 점을 놓쳤기 때문에 5등급까지 나오는 건가요? 객관적인 기준이 없었던 거죠. 어머님도 전략이 달랐어요. 앞쪽에 어머님은 성취평가로 나오는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공인화학 점수를 활용을 하자. 그래서 특히 중학교 때 가장 그 내신의 핵심은 뭐냐 문법입니다.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그 모든 시험 중에 문법이 그 수치화되어 있는 시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법 수치와 문법에 탭스인가요? 그렇죠. 탭스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님은 뭐냐면 탭스 학습을 시킨 거예요. 탭스 문법 점수 몇 점이 나오는지. 근데 그러한 기준을 이제 어머님도 모르세요. 예, 모르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소스의 정보를 알고 있던 그런 분들 알고 계시다 보니까 뭐를 기준으로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내신 점수를 가지고서 우리 어머니 아이가 지금 영어 잘하나요? 그러면 잘해요. 뭐 어떻게 잘해요? 매번 90점 맞아요. 근데 90이 40%, 50%, 60%가 맞는 헛거리에 90이면 그거는 사실 뭐 큰 진짜 의미, 잘하는 그렇게 90점이야. 볼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믿는 어머님들이 계시고 근데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어머님들이 이제 미심쩍어 하시는 거죠.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자기가 A가 나오면 믿습니다. 나는 너무 잘해. 난 대단해. 근데 고등학교 때도 내신이 잘 나올 나왔다. 거야 라고 되다가 첫 내신 고등학교 내신은 4%만 1등급입니다. 네, 4% 1등급이기 때문에 A가 40% 나오던 학교에서 잘한다고 생각했던 학생은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그런 어떤 뭐 1등을 들 수도 있지만 안 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신 말씀은 이 수능이다라는 거 수능 이 자체가 이제 좀 절대평가로 되면서 90만 넘으면은 뭐 1등급이 나오는 그런 상황. 그렇지만 이 중요한 건 뭐 심리적 지지선이 영어는 라이트 할 거야. 영어는 조금 해도 될 거야. 이런 식의 사고는 좀 금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근데 있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90만 생각하는 넘으면 된다라는 건데 있잖아요. 90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아요. 제가 요즘 학생들 보면은 소위 중위중산 대치동에서 좀 상위권이다 싶은 학생들 이렇게 문제를 풀려 보면은 90이 나오더라도 좀 위험한 90, 위험한 90 그리고 되게 쉽게 생각했던 자기 나름 상위권이라는 친구들도 보면 90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드신 말씀은 중요한 건 첫 번째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중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중학교 2학년 정도가 되면은 아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역별 뭐 문법은 탭스 그 다음에 독해는 수능 이런 걸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주기적으로 체크업을 하면서 좀 나갈 필요 그 체크업 계속하면서 그 차이를 갖다 줄여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수능 독해가 50이 나왔어. 그럼 여기 40을 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준비를 해야겠다. 뭐 이런 식의 좀 어떤 아이하고 그 컨센서스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이가 달성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리워드를 주는 것이 좀 좋습니다. 또 최상위권 중에 이런 친구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영어는 사실 다른 과목보다 일찍 시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영어를 흔히 말하면 끝내버리자. 네, 끝내고 고등학교 때 가면 수학, 과학 이쪽으로 좀 심화돼서 학습하는 친구들 유형이 굉장히 많은데 상위권 네. 중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끝낸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어머님들이 우리 끝냈어요. 그래 레벨 테스트 한번 볼까요? 그러면 완전히 아니야. 네. 중요한 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고등학교 첫 번째 내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잘한다 못한다는 판단을 보류하셔야 됩니다. 고등 내신이 중요하군요. 예. 고등 내신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어머님들은 저도 이제 초등 때부터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지게 되는 게 고등학교 첫 번째 내신입니다. 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어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우리 애는 어릴 적부터 원장 수업을 들었다. 그리고 지금도 원장 수업을 듣고 있다. 여기 와서도 나는 원장님 직강을 들어야겠다. 근데 이 학생의 학교를 제가 만든 학교가 아니에요. 죄송한데 저 그 학교 안 하는데요. 다른 선생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우리 애는 원장 수업만 듣는 애예요. 우리 애는 너무 완벽해요. 이랬습니다. 근데 그런 어머니들 자주 딱 가르치면 애가 하지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엄마 눈에 이제 모든 걸 맞춘 거죠. 자 어찌됐건 그 어머님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저희 선생님 너무 잘합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들으시고 잘할 것 같은데요. 들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어머님 첫 번째 내신 이후에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최상위 했다 이거의 근거로는 근거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근거가 말씀대로 뭔가요? 최상위라는 게 근거가? 뭐냐면 학원들이 이용을 하는 거죠. 최상위 반. 그 무슨 말씀이냐면 학원에서의 최상위 반. 거죠. 저희 착각이 가장 심한 곳이 초등부. 초등부.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초등부는 객관적으로 그게 없어요. 시험이 없어요. 그렇죠. 자기 학원 내에서 하는 걸로 그걸로 일단 레벨이 올라가면 대단한 줄 알아. 그걸로 계속 아이한테 자존감 엄마도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대단한 줄 안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중고등은 뭐 어떻게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 입증이 나오는 거죠. 시험도 여러 가지.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애가 어릴 적에 영어 유치원 다녔어. 네. 들어가기 쉬운 유치원 다녔어. 또 탑이야. 또 그 다음에 들어가기 힘든 이 뭐죠 대치동 초등학원을 또 나왔어. 또 대단해. 그렇게 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뭐냐면 이제 막상 내신을 딱 하게 되면 안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떤 애냐면은 해외에 이제 오래 살다가 오고 여기 날렸던 애예요. 근데 딱 했는데 90이 안 나온 거야. 내신에서. 내신 90이 안 나온 겁니다. 멘붕이죠. 그러니까 탭스를 보면 제가 990 만점에 960이니까 얘는 어마어마한 애예요. 근데 내신에서 90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불러갖고 이제 어머님이 이제 오신 거죠. 이제 학원에서 그걸 얘기해 줬어야 되는 거야. 아이를 교육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그 학원들에서 보면은 그냥 최상에도 최상이다만 했던 부분인지 주일 안중에 뭐였냐면 얘가 너 이거 왜 틀렸니? 그러니까 선생님 미국에서는 이것도 써요. 학교 수업에 충실한 답을 써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 충실한 답을 써야 되고 일단은 여기 나름대로 일단 정해진 또 룰을 좀 길러줘야 되는 최상 너 잘한다 이렇게 하니까 얘가 제 못대로 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드신 말씀 뭐냐면 대치동 같은 경우 원어민 수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어민 수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어민 수업은 그거는 어떤 거죠? 논리가 필요한 게 보다는 아이들 감각이죠. 예. 굉장히 좋은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감각을 기르고 영어에 이제 편하게 적응. 그건 너무너무 이제 좋은 하나의 학습 방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신이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생각해요? 내신에서 감을 물어볼까요? 내신이 물어보는 건 뭘까요? 학교 수업에 충실한 그렇죠. 답을 충실한. 그러니까 그러면 충실성 뭘로 보냐? 많은 양을 주겠죠. 그다음 또 뭘까요? 선생님이 원하는 답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가 많은 양을 수용을 해야 되고 또 정확해야 돼요. 정확성, 액큐러시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많은 양을 소화한다는 게 뭐죠? 성실성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머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게 우리 애는 실력은 좋은데 뭐가 안 좋으시죠? 점수가 안 나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실력은 좋은데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법을 좀 놓치기. 문법 놓치는 것도 뭐냐면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드릴 팁은 뭐냐면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이 됐을 경우부터는 이제 트랜지션을 해야 된다. 그 전까지는 감으로 기르는 거 초등학교 1년 되게 좋습니다. 근데 3, 4학년 때부터는 이제 뭐냐면 조금씩 우리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과를 간다, 영재를 간다 이럴 경우에는 수학, 과학이 많아질 영어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명확한 입시 로드맵을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제 초등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 1학년이 되면은 학교를 정해야 돼요. 고등학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막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끝낸다라는 게 뭐 끝낸다의 기준은 뭐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어떤 탭스 84점과 수능 고3으로 1등 미국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뭐냐면 모든 것은 가성비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가려고 하는 고등 내신에 맞춰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민사고 저희가 성적을 잘 받아야 되는 잘 받아야 되니까 목표가. 그 지금부터 그걸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민사고를 간다고 했을 때 이과 애들은 라이팅을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일반고를 간다라고 했을 때는 라이팅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입시적인 전략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학원들에서 어머니 그냥 하세요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냥 어머님들이 학원에 이제 굉장히 이제 의도하지 않게 이제 기부를 하시는 일이 이제 좋은 기부자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대기자 TV